안녕하세요. 오늘 알기 쉬운 산림치유에 관한 이해에 강의를 맡게 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김천주해숲센터장 박창은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사이버대학교 통합건강관리학 전공에서 산림치유학 강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학습 개요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산림치유 정의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산림치유 효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학습 내용입니다. 산림치유의 이해, 산림치유 자원, 산림치유 지도사, 산림치유 프로그램, 산림치유 효과입니다. 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연 감성 깨우기 시 한 편을 같이 음미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림치유를 바르게 느끼려면 이성적인 뇌를 잠시 끄고 이 감성적인 뇌를 켜야 되는데 오늘 수업이 이론적인 수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성적인 뇌가 켜져서 치유보다는 이제 지식을 축적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의미가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오늘 잠시 치유를 위해서 시 한 편을 각자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할 텐데, 이 자연 감성을 느끼는 아주 좋은 시 중에 나태주님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맞습니다. 산림에서 이렇게 작은 풀꽃을 보기 위해서는 빠르게 움직이는 것보다 천천히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멀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내 발 밑에도 바라봐야 되고요. 그래서 천천히 오랫동안 이렇게 바라볼 때 그때 보지 못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힐링이 시작이 될 텐데요. 자연이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할 때 주변의 사람들도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 풀꽃 하나 이렇게 사진을 올렸는데요. 이 꽃이 무슨 꽃인지 아시나요? 복수초죠. 이 복수초의 꽃말은 이 복과 이 장수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운과 건강이 증진되길 기원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치유의 이해의 장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산림치유 도입과 등장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나라 산림은 이제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전 국토의 63%가 산림입니다. 2017년 기준인데요. 공익적 기능의 이제 가치는 224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08년도 기준인데요. 그래서 도시화율에 따라서 91.8%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산업화 정책의 계기에 따라서 급격하게 이 도시화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령사회 진입입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이 됐고 2018년 고령사회가 되었습니다. 2026년 곧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에 대한 권리 요구 증가가 되고 있고 우리가 건강을 증진하는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시대이죠. 요즘에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이제 수명이 100세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관리하지 않는다면 100세에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의료비 부담 증가인데요. 2010년 이후에 매년 OECD 국가 중에 최고 수준으로 1인당 의료비가 증가율이 아주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고 그래서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서
미리 예방의학적 차원에서 이 산림치유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예, 네 번째는 이제 국민소득 증가인데요. 1960년대 경제개발 계획이 시작되어서 산업화 기틀이 마련되고 우리나라는 이제 고속 성장해서 소득 수준이 벌써 3만 불을 이제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이제 그 환경성 질환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생활 양식 변화에 따라서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환경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각종 공해, 환경 오염, 환경적 스트레스, 직업 환경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등이 이렇게 많이 노출이 되어서 그 환경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 일곱 번째입니다. 산림취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산림치유가 과학적인 효과 검증에 따라서 그 신뢰도가 높아졌고요. 그래서 최근 산림이 인간 건강 증진에 아주 긍정적인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 결과에 따라서 많이 호응을 얻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어서 산림치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산은 주위보다 높이 솟아있는 지형을 의미합니다. 숲, 숲은 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진 곳을 의미하죠. 그래서 산과 림, 합하면 그 산림자원법 2조에 따르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잎목, 대나무와 그 토지 등으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데요. 보통 우리는 이제 산림과 산 이렇게 그 혼용하면서 쓰는데 사실 좀 의미는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산과 림이 합해서 산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산림치유에서 이제 치유와 이 치료와 치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그 요자는 이제 병 고칠 요자를 쓰죠. 증상을 없애는 데 중점이 있고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고통 증상 제거와 상태 완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물리적 화학적인 방식으로 뭐 약물을 쓴다든가 수술을 한다든가 이런 화학적인 방식으로 병을 고칠 수가 있겠죠. 치료는 이제 병 나을 유자를 쓰는데요. 질병의 발병 원인을 제거하는 데 중점이 있고 정서적, 심리적 면역력, 자연 치유력을 증진해서 건강 증진을 시키는 목적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 인체에 이로운 산림환경 요소의 효과를 한번 보면 오늘 이제 긴 시간 동안 같이 저와 학습할 텐데 요 한 장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산림환경 요소에는 산림의 영양인자라는 게 있습니다. 산림에서 인간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 산림치유 인자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숲의 건강한 먹거리, 뭐 온도, 경관, 햇빛, 피톤치드, 음이온, 습도, 소리 등등의 아주 다양한 이제 그 산림 영양인자들이 있는데요. 이런 영양인자들이 우리 인간에게 아주 이로운 도움을 줘서 효과를 보면 이제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쾌적함, 면역력이 향상되고 또 건강이 증진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산림치유에 대해서 이제 그래도 개념 정리가 좀 돼야 될 텐데요. 이런 뭐 법적 정의하면 벌써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그래서 기본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치유의 법적 정의는 이제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서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이라고 이제 정의하고 있고요.
이 행정적인 정의는 이제 자연 환경 중에서 숲이 가지는 다양한 물리적 환경 요소, 경관, 테르펜, 음이온 등을 이용하여 인간의 심신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자연요법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산림치유는 이제 법적 정의도 지금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서 정의가 되었었잖아요. 산림문화 휴양에 보면 산림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형성하는 총체적인 생활 양식과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신의 휴식과 치유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법적인 정의에서 보면 치유라는 표현이 법적으로 치유라는 용어가 2005년도에 처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산림치유 이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산림치유가 어떤 배경적인 이론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대표적인 게 주의회복 이론입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카팔란과 카팔란, 네, 1986년도 내용인데요. 자연물이 우리에게 주는 심리적인 회복 효과에 대한 이론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활에 비롯된 주의력, 피로로부터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리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빨리 피로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네, 주의 회복 이론에 따르면 복잡하고 바쁜 현대 생활에서 벗어나서 인지 자원이 덜 필요한 주의력을 회복할 수 있는 자연 환경에서 시간을 보낼 때 우리가 피로 회복이 빨리 회복된다라는, 또 주의 회복이 빨리 이루어진다라는 이론입니다. 네, 주의 회복 이론 ART, 산림치유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산림치유는 어떻게 현대인들의 스트레스와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고 회복시켜 줄까 한번 고민해 보실까요? 네. 주의회복 이론을 이제 주장한 바에 따르면 이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벗어남, 여러분의 지금 현재 도심의 삶에서 일탈해서 벗어나야 주의 회복이 빨리 이루어집니다. 매혹감, 네, 자연물처럼 뭔가 매력적이고, 우리가 자연에 이렇게 노을이나 우리가 아침에 동이 틀 때 햇살이 떠오르면 어떤가요? 우리가 매년 1월 1일 아침 해맞이를 하기 위해서 보면 되게 경이롭죠. 또 1월 1일이 아니어도 매일 아침 해 뜨는 걸 보면 참 경이롭잖아요. 뿐만 아니라 해가 지는 일몰 때도 보면 참 아름답죠. 그래서 이 자연물은 그런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넓이감입니다. 도시에서는 이렇게 아주 협소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집약해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이 사생활이 자연스럽게 침범되는 경우가 있죠. 혹시 지하철을 타보셨나요? 네, 늘 타고 계신가요? 지하철 타보면 딱 알죠. 그래서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 내 옆에 앉고 나와 잘 모르는 사람과 스킨십을 하게 되는 그런 환경에서는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에서는 아주 넓은 공간에서 이제 혼자서 사색을 즐길 수도 있고 운동을 할 수도 있죠. 또 목적성입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이제 내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하느냐. 자연에 가면 다 이렇게 아름답고 긍정적이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가지, 자연에서 스트레스 받으려고 가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긍정적인 목적성을 갖고 이렇게 자연에 맞이하게 됩니다. 산림치유 메커니즘과 효과를 설명하는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이론이 주의 회복 이론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진화 심리 이론인데요. 울리에 의해서 이제 정의되어 있는데요. 인간이 자연 환경 속에서 오랫동안 진화되어 왔기 때문에 도시 환경보다는 자연 환경에서
생리적, 심리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도록 적응되어 왔다라는 이제 이론인데요. 우리가 그 자연에 가면 왜 좋냐? 뭔지 모르는데 좋잖아요. 그래서 그 진화 심리 이론에 근거해서 자연에 가면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원리 이론의 원리 연구 사례를 한번 소개해 보겠는데요. 진화 심리 이론을 근거로 제시한 대표적인 연구가 방금 이야기한 울리의 보고인데요. 1972년에서 1981년 사이에 그 펜실베니아 이제 병원에서 담낭 제거 수술을 한 환자들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어떤 조사를 해보았나? 네, 지금 여기는 이제 병원입니다. 병원 건물인데요. 그래서 이쪽의 병상에 누워 있는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쪽을 이제 A라고 하고 여기는 B라고 했을 때 A 병상에 있는 환자들은 지금 여기 A처럼 숲과 정원이 보이는 창문이 있는 곳에서 병상에 누워 있었고요. B 쪽에 있었던 이제 그 환자들은 지금 여기 B처럼 이쪽 벽면이 보이는 쪽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나 한번 살펴볼까요? 네. 환자들을 이제 숲을 보는 이제 환자군과 그렇지 않는 군을 나누어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입원실의 창을 통해서 숲을 볼 수 있는 환자들이 훨씬 빠르게 회복되고 퇴원한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진통제에 투여했어도 적을 뿐더러 불만이나 부정적인 의견 제시도 훨씬 낮다라는 것을 그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즉, 이 자연적 그 환경 자체가 인간의 스트레스 감소에 중요한 이제 기능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이제 긍정적인 변화 효과에 의해 인간의 인지 기능 또는 성능의 저하를 회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준다라는 결론입니다. 놀랍죠? 우리가 숲에 똑같은 병상인데 숲이나 정원이 잘 보이는 곳과 그렇지 않은 환자 간의 이 회복이라든가 부정적인 심리 정서가 차이가 크다라는 게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선택권이 있다면 뭐 사무실에서도 경관이 이렇게 확 트여 있고 숲이나 정원이 잘 보이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으면 직무 스트레스나 생활 스트레스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네, 다음 이론은 바이오필리아 이론입니다. 네, 에드워드 윌슨 박사님이시죠. 에드워드 윌슨 박사님은 하버드대 동물학 교수이자 그 사회생물학 이제 창시자이셨죠. 그래서 생물은 자연 환경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의 바이오필리아라는 용어를 이제 널리 알리신 분이시죠. 바이오는 이제 생명, 필리아는 사랑. 그래서 바이오필리아면 생명 사랑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필리아 이론을 좀 더 살펴보면 현생 인류는 이제 대부분 도시 사회 속에서 살고 있고 숲에서 멀어진 사회에서 이제 살고 있습니다. 진화 유전자에 따르면 그 숲에서 사는 이제 생활에 맞추어 설계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도시에 사는 우리는 진화 유전자의 유전 설계와 맞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이제 불일치는 지금 우리가 숲을 갈구하게 만드는 이유인 거고요. 그래서 주말이나 쉬는 날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나도 모르게 공원이나 숲이나 를 찾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여러분 내면의 진화 유전자의 숲을 찾고 있다라는 거.
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유전자 안에는 숲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숲에 있을 때 빨리 그 회복이 되고, 숲에 있을 때 생명력이 아주 따뜻하고 건강해지는 생명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보면 이제 인간이라면 누구나 숲과 자연을 사랑하고 의존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인간은 자연에서 살아오다가 현대 문명 속에서 이제 살면서, 그래서 이런 도시화된 거는 얼마 되지 않죠. 인류가 태어나 지금에 이르기까지 오랜 이제 시간 중에 인간이 숲을 떠나서 이제 그 산 거는 학자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한 10,000년 전 정도로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에서 살면서 그에 맞게 지내해 왔기 때문에 자연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도시 문명에 맞추어 유전적 변화가 일어나기에 우리는 너무 짧은 기간이라는 거죠. 우리는 자연, 숲에 살도록 이렇게 유전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아주 짧은 기간, 진화 관점에서 보면 이 1만 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도시에 살고 있는 거는 우리의 이제 유전 안에는 아직도 숲에서 살고자 하는, 숲을 동경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사바나 이론입니다. 네, 고생물학자, 인류학자들은 인간의 이제 역사는 약 700만 년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인류는 오랫동안 아프리카 사바나 숲에서 채취 수렵하면서 살아오면서 진화해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 보면 이제 사바나 초원지대에 이런 우산 모양의 나무들이 보이시죠? 네. 우리는 이런 지대에서 아주 오랫동안 700만 년 이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숲을 보거나 초원을 보거나 이런 나무 형태를 보면 뭔가 모르는 공명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고던 오리언스는 사바나와 같은 환경에 이제 특정 나무의 수간이나 식물을 더 선호한다라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사바나의 자연환경을 선호하는 이유는 야생 초지, 열대우림, 생존에 필요한 먹이, 포식자로부터 몸을 피할 수 있는 은식처 등 생존의 필수 요소를 모두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바나를 선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바나는 초기 인류에게 최적의 환경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이제 해할 수 있는 포식자로부터 피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사냥이나 먹거리를 얻기 위해서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이제 사바나 지대였습니다. 네, 이 사바나 이론을 뒷받침할 만한 연구가 이제 미국 동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실행이 되었는데요. 익숙한 이제 자연 풍경보다 열대 사바나 자연 환경 사진을 더 좋아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이지리아의 열대 우림지대에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사바나와 같은 환경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도 보면 참가자의 80%가 자신이 거주지 밖에 나가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들은 모두 익숙한 열대 우림, 생물 공개에 포함된 다른 생물 공개에 비해 사바나 이제 그 장면을 선호한다라는 것을 밝힌 연구, 이 두 건의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정한 이제 심리적 메커니즘을 기초로 한 일련의 인간 행동들은 생존 기회를 선호하는 환경 선택을 이제 강화하기 위함이고, 선천적 선호는 특정 이제 환경 자극에 따라서만 반응하는 일련의 인지 이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의 그 유전자는
이 사바나 지역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산림치유 자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림치유 자원. 치유의 숲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치유의 숲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건강을 위한 핵심 요소를 세 가지를 뽑았는데요. 뭘까요? 네, 보이시죠? 네, 물, 공기, 장소, 이 세 가지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데는 이 요소들이 먹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하셨는데요. 이 중에서 뭐 무엇보다 다 뺄 수 없지만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장소의 중요성을 좀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치유의 숲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법적 정의를 볼 텐데요. 법적 정의라고 해서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이 학문을 습득할 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산림치유의 정의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으로 정의한다. 이게 산림치유의 정의고요. 치유의 숲의 정의는 역시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 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치유의 숲 조성 연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법적 근거 마련 전에 산음 자연휴양림 내에 산음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이 이제 착수가 되었고요. 2009년 1월에 산음 치유의 숲 경기도 양평에 있습니다. 개장을 했는데 이때 1월 30일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 치유의 숲이 이제 개장이 된 것입니다. 2010년 3월에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고 치유의 숲에 대한 법적 제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2011년에는 이제 청태산 치유의 숲이 4월 28일 개장이 되었고 또 장성 치유의 숲이 8월 25일 개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7월에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산림치유 지도사 제도가 도입이 되었고요. 2013년 8월에 제1회 산림치유 지도사 평가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2014년 12월에는 산림청 훈령 제1228호에 따라서 치유숲 시설의 설치 운영의 관리에 관한 규정이 이제 제정이 되었습니다. 네. 치유숲 현황을 보면 2009년 경기도 양평 산음 치유숲 개장을 시작으로 해서 2021년 12월 기준으로 보면 국립치유숲이 10개소, 공립치유숲이 25개소, 사립치유숲이 2개소로 해서 총 37개소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치유숲 현황을 보면 자세히 보고자 하신다 그러면 산림청 홈페이지를 찾아보셔도 되고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를 찾아보셔도 되겠습니다.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을 치유의 숲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잖아요. 국립은 이렇게 운영되는 곳이 있고 조성 중인 곳이 있습니다. 경기도 양평에 이제 산음 치유의 숲이 있다고 한번 설명드렸죠. 그래서 장성 치유의 숲이 있고 강원도 행성의 청태산, 강원도 강릉의 대관령 치유의 숲, 경기도 양평의 양평 치유의 숲. 경기도 양평에는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울주의 대운산 치유의 숲, 경북 김천의 김천 치유의 숲,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이죠. 그리고 충북 제천의 제천 치유의 숲, 충남 예천의 충남 예산의 예산 치유의 숲, 전남 곡성의 곡성 치유의 숲,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남 화순의 조성 중에 있고, 그리고 부산 사구, 전북 익산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네, 치유의숲 현황을 이어서 살펴보면 치유의숲 방문자 수가 아주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2016년에는 이제 방문자 수가 약 110만 정도 되는데, 2019년에는 약 180만 정도, 162%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산림치유 프로그램 이용자 수도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2016년도에는 약 12만 명 정도가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는데, 2019년도에는 32만 명 정도가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그 대표적인 치유의 숲 사례를 한번 보겠는데요. 먼저 국립 사례 하나, 사립 사례 하나를 보겠습니다. 국립 사례로는 이제 1호인 산음 치유의 숲을 살펴보면 2009년 1월에 개장을 하였고, 위치는 경기도 양평군 단을면에 이제 위치하고 있고요. 그 산음 자연 휴양림 내에 치유의 숲이 있습니다. 면적은 56헥타르 정도 되고, 주요 수종은 잣나무, 낙엽송, 니기다 소나무, 자작나무 등이 있습니다. 네, 산음 치유의 숲의 특성을 보면 앞서 살펴봤듯이 국내 최초의 국립 치유의 숲이라는 거, 산음 치유의 숲의 다양한 식생과 지형, 잘 발달된 생태계와 계곡에서 발생하는 풍부한 음이온, 이러한 이제 산림치유 인자들을 활용해서 일상의 여러 스트레스로부터 힐링이 필요한 대상자들을 위해서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주요 시설들을 보면 이제 건강증진센터, 여기에서 이제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기본적인 안내, 교육, 건강 측정을 하는 곳이죠. 그 다음에 산림 치유를 할 수 있는 숲속 강의장, 이런 데크를 이용해서 넓은 공간에서 스트레칭, 요가, 명상 등 다양한 야외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치료시설, 물을 이용해서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수치료 시설이 있고, 데크로드 숲길, 치유 숲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가장 이제 비교적 친환경적이면서 그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장애우 또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셜 디자인에 의해서 설계되어 있는 치유 숲길들이 조성되어 있고요. 산음 치유 숲길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 고객님이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이런 숲길과, 그리고 조격을 할 수 있는 야외 조격장, 이렇게 좋은 시설들이 쾌적한 자연 환경이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사립 사례를 보면 힐련스 섬마을이 있습니다. 이 힐련스 섬마을은 민영 1호 치유의 숲입니다. 그래서 국립 하나, 민영 하나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개장은 이제 2007년 이제 9월에 개장을 했는데, 이때는 이제 치유의 숲으로 개장한 것은 아니고, 이제 치유의 숲은 2011년부터 해서 16년 조성해서 이 이후에 16년 이후에 치유의 숲으로는 이제 공식 개장이 됩니다.
위치는 이제 강원도 홍천군에 위치하고 있고요. 면적은 29,000 약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건축 면적은 약 6,800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객실이 80개, 부대 시설이 이제 있습니다. 주요 수종을 보면 소나무와 참나무류가 있고 수용 인원은 250명 정도 됩니다. 특징은 이제 작은 변화가 이제 시작되는 국내 최초의 웰 에이징 힐링 리조트라는 거, 국내 최초의 민영 1호 치유의 숲으로 이제 승인받았다라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네, 주요 시설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경관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고요. 웰컴 센터, 웰컴 센터는 고객을 처음 응대하는 곳이죠. 그 다음에 부대 시설, 이렇게 이쪽에 이제 카페가 있고, 카페에 그 문 파빌리온과 물빛 수반에서 저녁에는 이제 달이 비치면 달이 여기도 뜨지만 여기도 달이 뜰 수 있는 이제 그런 곳이고요. 이 카페에서 이렇게 경관 바라보고 있으면 힐링이 절로 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저도 근무했던 적이 있어서 이 위치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객실의 이제 전경을 보면 뷰가 아주 좋아서 이렇게 경관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프로그램 이제 사진을 보면 이제 숲 테라피하는 이제 숲길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제 산림치유 워킹이라든가 세로토닌 워킹이라든가 건강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요. 그러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피스틱이라는 테라피 도구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건강 체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산림치유 영양인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산림치유 영양인자. 산림치유 영양인자는 숲에서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은 이제 경관, 햇빛, 피톤치드, 음이온, 소리 등과 같은 산림이 가진 이제 치유인자 덕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오감을 중심으로 이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산림치유 영양인자를 살펴보면 산림치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림 환경 요소인데요. 산림치유에 유용하고 효과적인 산림치유 자원, 산림치유 범주에서 구멍한 현황으로 이 인자들을 이제 산림치유 영양인자로 이제 규정한다라고 하는데 이후에 이제 살펴볼 겁니다. 산림치유 영향을 주는 산림환경 요소들은 수없이 많은데요. 이 요소들을 무엇이며 이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작으로 어느 정도 산림치유 효과에 영향을 주는지 이제 실험하고 구명하는 그런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이렇게 진행되어서 산림치유에 대한 다양한 인체적, 심리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야 합니다. 네, 산림치유 영양인자 대표적인 게 이제 경관입니다. 우리가 시각 의존도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전체 오감 중에 이 시각 의존도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관을 활용한 연구가 지금 제일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푸르른 녹음은 이제 우리에게 피로를 해소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죠. 산림을 이루는 이제 녹색에는 눈을 이제 피로하게 하는 부분을 해소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마음의 안정을 주는 이제 컬러 테라피 효과도 있고 실제로 산림 경관을 바라봤을 때 마음이 안정될 때 나타나는 뇌파인 알파파가 증가하고 지친 마음을 회복시키는 이제 환경이 인지하는 현상이 이제 나타난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이제 그래프처럼 알파파가 도시보다 숲,
숲과 물이 있는 곳에 가장 많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해부환경 지각 척도를 보면 역시 도시, 숲, 숲과 물이 있는 곳에 가장 예,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경관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앞서 우리가 학습했듯이 울리 박사의 이제 경관의 치유적 가치에 대한 연구가 이제 큰 영향을 주었죠. 그 이후에 이제 후속적인 연구를 보면 이제 자연 경관이 스트레스를 받은 학생들에게 미치는 정신적 영향을 이제 보면 자연 경관은 이제 성냄과 공격적인 감정을 이제 낮추고 도시 경관은 오히려 높인다라는 이제 결과가 있었고요. 또 인제 연구를 보면 자연 경관이 어떻게 스트레스 생리와 더 나아가서 뇌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를 살펴보면 걱정, 근심, 불안은 낮은 인제 알파파 진폭과 인제 연관되고 베타파를 높이는 인제 결과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인제 그 부정적인 부분은 긍정적인 알파파 진폭은 이제 낮추고 부정적인 베타파를 높인다라는 연구가 있다는 거죠. 자연 경관이 심전도 피부 그리고 근육 판독에 의한 스트레스 생리에 미치는 연구 살펴보면 긍정적인 사고를 조장하고 성냄, 공격성, 후기 스트레스 요인을 저하시키는 이제 결과가 있다라는 긍정적인 결과 연구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산림치유 영양 인자 두 번째 음이온입니다. 이 음이온은 이제 숨 쉴 때 활력을 이제 채워주는 아주 중요한 인자이죠. 음이온은 일상생활에서 산성화되기 쉬운 인간의 신체를 이제 중성화시키는, 그리고 산림의 호흡 작용, 산림의 토양의 증산 작용으로 이제 생성이 되는데요. 특히 또 계곡이나 폭포 주변에 아주 쾌적한 자연 환경인 곳에서 많은 양이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네. 음이온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면 이제 인체 건강에 대단히 유용하여 숲을 찾는 매력을 한층 더 증진시켜주는 이제 그런 효과를 주죠. 1950년대 프랑스 메타디에르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음이온은 이제 자율신경을 이제 진정시키고 불면증을 없애고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혈액을 정화하고 세포의 기능을 강화하며 얼굴색을 아름답게 한다라고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결과를 보면 진짜 숲에 가서 음이온에 이렇게 노출이 빨리 되어야만 될 것 같은 아주 훌륭한 연구입니다. 네. 숲에는 이제 옹달샘, 약수터, 폭포, 물 엉덩이, 계류 등 많은 수원이 이제 분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숲이 인제 그 주는, 특히 식물이 왕성하게 강합성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식물에서는 이제 음이온이 아주 풍부하죠. 그래서 인체에 필요한 이제 기초 수량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숲, 자연이 있는 곳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음이온이 대기 중에 포함한 이제 음이온의 양, 이제 입자의 수를 한번 보면 인체 수요량은 약 이제 음이온이 700 정도일 때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보면 이제 700 이상이 되는 걸 보면 도시 실내 실외, 교외에서는 이제 부족합니다. 그러나 인제 산과 들, 그다음에 그 자연이 있는 곳에서부터 그리고 숲에 가면 1000 이상이 되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 큰 도움이 주는 곳은 산과 들, 숲에서 인체 수요량을 충족시키는 것을 연구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산림초의 영양인자 아주 대표적인 또 피톤치드라고 하는 인자가 있습니다. 아주 상쾌한 숲속 향기에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인자이죠. 피톤치드는 이제 나무가 해충이나 상처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방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 물질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후각을 자극해 마음의 이제 안정과 쾌적함을 전해주고, 피톤치드 농도가 인체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이제 그 조사 결과를 보면 피톤치드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평화로울 때 나타나는 알파파가 증가하고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톤치드 양에 따라서 스트레스 알파파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역시 피톤치드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스트레스 지수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피톤치드를 좀 더 살펴보면 인체에서 추출된 항균, 알레로화학적 이제 그 휘발성 유기화합물이죠. 그래서 식물에 의해 박멸된이라는 이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피톤치드는 이제 식물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뿜어내는 물질인데, 우리 인간에게는 건강 증진과 스트레스 감소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물질입니다. 그 모스크바 이제 동물 실험 연구소에 있는 생화학자인 토킨 박사가 1928년도에 이제 만들어낸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이 피톤치드는 그대로 피톤치드라고 전 세계 나라 언어가 바뀌어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조어이기 때문에 피톤치드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네, 피톤치드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면 이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피톤치드가 알려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가까운 이제 일본에서 이제 처음 시작이 됩니다. 생기후학자인 카미야마 케이조라는 이제 학자께서 피톤치드를 연구한 토킨 교수와 공동 저작 1980년에 식물의 불가사의한 힘, 피톤치드라는 공저를 이제 발간하면서부터 일본에서는 피톤치드의 정체가 차츰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산림욕이 대대적으로 붐을 일으키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영향을 이제 받아서 국내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83년 이제 국민대 교수이신 이제 김기원 교수 등에 의해서 그 연구된 내용이 있는데요. 피톤치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1급 산림약용 자원론에 대해서 이제 그 아주 자세하게 다루어지기도 합니다. 네, 산림의 향기의 정체는 테르펜, 또 이제 피톤치드이며, 산림 유형별로 함유된 다양한 이제 향기 성분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연구 결과에서는 침엽수림에서는 이제 여름 오존 중에 농도가 높고 맑은 날에 농도가 높은데, 비가 오면 뭐 10분의 1에서 50분의 1까지 농도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숲길에 이제 들어갈수록 높고, 이면부, 숲 가장자리에서 60m 정도 들어간 곳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테르펜이라는 말이 이제 언급이 되었는데요. 테르펜에 대해서 살펴보면, 카미야마와 타다키에 따르면 그 의학적인 효과로 이제 진통, 구충, 진정, 살충, 방향 등 24가지를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숲속에서 기분이 상쾌하고 안정되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테르펜은 이제 진정 효과가 또 있고, 또 향긋하고 신선한
향, 내음이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테르펜이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네, 다음은 산림초 영양인자 햇빛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쾌적한 온도로 이제 건강한 햇살을 이제 즐긴다. 이렇게 해서 이 햇볕은 이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촉진부터 이제 면역력 강화, 비타민 D 형성에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고요. 어, 지나치게 강한 경우에는 이제 피부 노화나 열사병을 유발하게 되죠. 그래서 이 햇볕을 받을 때는 적정량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산림에서는 이제 해살에 인한 피부 온도가 낮게 건강함과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직사광선을 받는 것보다 옥 외 산림에서 나뭇잎을 투과하는 이제 직사광선을 한번 걸러준 햇볕이 피부 온도를 낮게 해주고 건강함과 쾌적함을 준다라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시와 이제 산림인데요. 도시와 산림 온도 차이를 비교해 봤을 때 피부 온도는 이제 당연히 산림에서 1도 정도 더 낮고 대기 온도도 산림에서 3도 이상 더 낮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온열 지수도 2도 이상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햇빛에서 이제 해서 이 빛과 색깔 일광요법이라는 이제 개념이 나오는데요. 햇빛은 이제 우리가 백색처럼 이제 보이지만 실제 프리즘을 딱 투과하는 순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7가지 색상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색상 중에 이제 빨간색과 노란색은 햇빛을 쬐을 때 뇌혈관을 비롯한 온몸의 혈관을 넓혀주고 피를 이제 잘 돌게 해주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또 푸른색과 남색, 진한 녹색은 진정작용이 있어 사람의 정신을 안정시키고 정신적인 흥분 세기를 낮추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살펴보면 이제 적외선과 과시광선의 열 작용으로 몸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상쾌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외선을 좀 더 살펴보면 뇌혈관을 넓히고 혈액순환 속도를 빠르게 하여 몸 안에서의 물질 대사를 활발하게 진행해주고 모든 조직과 장기들의 기능을 이제 높여 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이제 자외선입니다. 햇빛 중에는 인체에서 가장 좋은 이제 작용을 하는 이제 빛이고요. 피부에 작용하여 이제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이제 침착시켜 피부를 이제 경계 태우고 피부 거층을 두텁게 하여 이제 강한 이제 자극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주는 이제 기능을 합니다. 너무 또 과도하면 이제 피부 손상이 있지만 적당한 이제 그 피부에 이제 햇볕에 노출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칼슘 대사를 조절하는 작용을 하며 조직의 아민, 우리가 대표적인 아민이 이제 비타민이죠. 아민을 형성을 촉진하고 병에 대한 이제 저항성을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햇볕을 받게 되면 이제 비타민 D,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합성이 되죠. 조혈 기능을 이제 높여주고 중추신경계통의 기능을 이제 강화시켜주고 이 피부 표면과 옷, 침구류 등 묻어있는 이제 병원성 이제 미생물들을 이제 살균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햇빛의 이러한 이제 작용을 이용해서 병을 치료하는 것을 이제 일광요법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광요법에 대해서 이제 그 효과를 설명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아무리 좋은 이제 일광욕도 지나치면 오히려 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일광요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 보통 23도에서 25도씨 정도가 이제 적당하고요. 일광요법을 하려면 이제 계절과 기후 조건을 고려해서 시간을 이제 정해야 하는데 여름철에는 이제 7시에서 10시 사이, 오후에는 4시에서 7시 사이에 2-30분 정도 하는 것이 좋고요. 겨울철에는 오전 11시에서 2시 사이, 그리고 1시에서 2시 정도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하는 것을 이제 권장하고요. 그다음에 봄과 가을에는 이제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는 것을 이제 권장합니다. 이제 일광욕을 이제 처음 할 때는 이제 처음 이제 뭐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조금씩 규정 시간까지 늘려가는 게 좋고요. 또 일광욕 하기 전에는 먼저 이제 공기욕, 풍욕이라고 하죠. 햇볕이 없는 곳에서 바람을 그대로 느끼는 이제 5분에서 10분 정도 한 다음에 이제 단계적으로 일광욕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산림치유 영양인자 이번에는 소리입니다. 자연의 소리에 이제 편안함을 이제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래서 숲의 소리는 이제 도심보다 주파수가 고르게 분포해서 편안함을 주는 특징이 보여지는데 특히 뇌파인 이제 쇠타파가 증가하고 신체에 편안함을 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숲속 산 정상, 폭포, 시냇물 전체 균형 있는 이런 소리들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소리는 이제 초저음에서 이제 초고음까지 7단계인데 이 자연의 소리는 이제 저음에서 고음까지 아주 균형 있는 소리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고른 소리가 뇌파, 세타파를 이제 증가시키고 신체 편안함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네, 소리를 계속 살펴보면 청각은 이제 오감 중에 가장 먼저 이렇게 반응하는 감각기관은 이제 하나이죠. 반응 시간이 0.1초입니다. 동물의 이제 발성기와 이제 물체, 이제 자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동 혹은 서로 부딪혀서 공기 분자가 파동 음파를 형성함으로써 귀, 이제 중이에서 이제 진입하고 고막에 거쳐서 내부에 뇌에 이르면 신경을 자극하여 대뇌에서 청각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딱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그 음파가 중이를 딱 거쳐서 고막을 거쳐서 뇌에서 신경 대뇌까지 전달해서 소리를 듣고 있는 중입니다. 네, 소리. 소리는 이제 자연계 소리, 이제 뭐 바람이 나무에 스친다든가 가을바람이라든가 이런 봄비라든가 물방울이라든가 계곡의 물소리 등등 파도 소리 등등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초저음에서 이제 고음까지 7단계 균형을 잘 이제 갖춰 있는 소리입니다. 그런 소리를 이제 핑크 사운드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소리가 하모니를 잘 이룰 때 알파파, 세타파를 낮춰서 마음을 안정시킨다고 아까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의 소리는 이 7개의 인제 그 균형이 깨져서 뭔가 거칩니다. 그래서 뭔지 모르는 스트레스에 예민해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죠. 네. 소리를 인제 그 좀 더 살펴보면 오랜 세월 동안 경험으로 축적되어 온 본연적이고 익숙한 것이며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는 것이죠. 사계절의 변화를 인제 암시해 주고 이 과정에서 심신의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게 사계절 변화하면 시각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뭐 나뭇잎 밟는 소리, 봄비, 겨울에 눈 내리는 바람, 태풍, 장마비 다 우리가 소리를 통해서도
사계절의 특징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음감은 거리를 인지할 수 있는 이제 감각기관으로 거리나 높낮이, 소리의 출처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소리도 우리가 1m 앞에서 들었을 때 10m 앞에서 들었을 때 다르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 소리를 통해서 그래서 시각적으로 가려진 곳, 시각 보이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방향과 거리를 느낄 수가 있죠. 우리가 술래잡기 할 때 눈을 가리고 이게 손뼉을 치면 손뼉 소리를 듣고 우리가 또 방향을 이동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통해서 방향과 거리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간이 이제 크고 작음을 분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소한 공간에서 박수를 칠 때 울림과 이제 아주 넓은 공간에서 박수를 칠 때 울림이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소리를 통해서도 거리도, 방향도, 공간 사이즈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소리가 주는 이제 그 긍정적인 영향은 매우 크죠. 네, 이번에는 이제 산림치유 지도사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앞서 이제 산림치유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해 봤는데요. 그 산림치유 자원, 인자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산림치유의 아주 좋은 자원, 치유의 숲, 이제 인자 그리고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여도 그걸 잘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만이 훨씬 더 효과가 증진이 될 것입니다. 그 전문가를 이제 산림치유 지도사라고 합니다. 정의는 이제 도입 배경부터 살펴보면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이제 제2조에 따라서 산림청은 이제 치유의 숲을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으로 정의를 하였고 전국적으로 이제 조성하고 있죠. 개인의 건강 증진 목적으로 치유의 숲을 이제 방문하는 국민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요. 2009년 이제 아까 살펴봤듯이 산음치유의 숲이 처음 이제 개장을 하고 2015년 국공립 치유의 숲 5개가 개소를 하고 2021년에는 국공사립의 치유의 숲이 37개소가 이제 개소가 되었죠. 네. 그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에게 산림치유를 이제 지도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죠. 특히 이제 산림치유 지도사는 이제 어디에서 활동하냐?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등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정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 보급하거나 지도하는 업무를 이제 담당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산림치유 지도사는 이제 한 번 더 정의를 하면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등에서 산림을 활용해서 대상별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기획 개발하여 산림치유 활동을 이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가를 이야기하고요. 전문 자격증은 이제 1급, 2급 자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 산림치유 지도사 이제 자격 제도에 대해서 이제 보면 그래서 힐링 전문가, 산림치유 지도사는 그 산림, 보건, 의료, 간호 등 관련 학과 졸업 또는 관련 업무 경력이 있어야 하고요. 산림청 지정 이제 기관에서 이제 교육을 받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자격 시험이 1년에 한 번 있는데 그 시험에서 합격을 한 후에 산림치유 지도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산림치유 지도사 이제 급수별 업무 범위를 보면요. 이제 1급 산림치유 지도사는 업무가 많아 보인다, 그쵸? 조금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이제 기획 개발,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매뉴얼 작성, 실행 계획 수립, 그 다음에 산림치유 지도사 이제 자체 능력 배양의 교육 계획을 이제 수립하고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프로그램의 관련 관리 실행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2급 산림치유 지도사는 활동계획 수립 및 활동 지도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참가자 관리,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한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관리.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힐링을 하러 왔는데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전관리가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진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교육과정에 이제 자격시험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큰 선에서만 한번 정리를 하면 1급은 이제 130시간 이상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교과목은 4과목으로 산림치유 대상이해, 자원이해, 기획관리, 프로그램 기획으로 되어 있고요. 업무 범위 구분은 크게 기획과 관리라는 특징이 제일 두드러지는 1급의 업무이고요. 2급은 이제 158시간 이상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 4개의 과목이 3개는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실행하는 부분인데요. 이 내용들도 제목이 같다고 해서 1급과 동일한 내용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2급에서 더 난이도가 높은 부분을 1급에서 배우는 것이지 동일한 내용을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업무 이제 범위의 구분을 보면 주 업무가 관리와 실행 업무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산림치유 지도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주 좋은 기회이니 요즘에 그 자연 이제 감성 또 아웃도어 프로그램들이 많이 인기가 있기 때문에 산림 활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자격증 따기가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치유의 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산림치유의 대상은 1시간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을 잘 파악해야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오늘 특강에서 대상을 집중적으로 다룰 수는 없지만 대상을 잘 파악한다라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는 중환자는 물론이고 심신 회복에 휴양 그리고 생활습관 개선 등을 원하는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것이 산림치유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대상은 그래서 환자도 되고 준환자도 되고 건강인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분야는 의료 분야도 가능하고 요양과 휴양, 건강 증진, 체험과 교육 분야가 있습니다. 제공자는 그래서 이 제공자 부분이 중요한데요. 환자와 의료 부분은 산림치유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산림치유 지도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와 한의사가 의료 면허가 있는 사람이 하고요. 그러나 의사와 한의사와 그 감독하에 함께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환자와 의료를 목적으로 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산림치유 지도사 단독으로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준환자는 의사와 산림치유 지도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과 휴양을 목적으로 그 다음에 건강인 대상으로 해서 산림치유 지도사와 숲해설가 등이 할 수 있는데요. 건강 증진 목적으로 그 다음에 일반 건강인을 대상으로 체험과 교육 목적으로 숲해설가가 안내할 수 있습니다. 네, 산림치유의 대상에 있어서 생애 주기별 산림복지를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건강과 사회적 안녕을 위한 산림의 보존적인 활용을 통해서 국민에게 산림이 제공하는 자연 혜택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고 하는 것이 산림치유이고 더 확대해서 산림복지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애 주기별로 출생기, 유아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회령기까지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각 연령대별 갖고 있는 이제 그의 고민 또는 신체적 또 심리적 이렇게 부분을 증진시키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산림치유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산림치유 프로그램 법적 정의를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 이제 시행 규칙 12조에 따라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이란 다음 각호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1번 자연의 다양한 요소와의 접촉, 관찰 등 체험 프로그램. 2번 보행, 등산, 체조 등 운동 프로그램. 3번 휴식, 놀이 등 여가 프로그램을 산림치유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라고 이제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이제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받을 수 있을까?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이제 순서를 보면 처음 딱 이제 사전 예약을 하고 치유에서 방문을 하면 산림치유 지도사께서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이제 뭐 예약한 분이 정확하게 방문했는지에서부터 해서 기본적인 뭐 혈압계, 스트레스 측정계, 신장계, 체중계 이런 기본 장비들이 국립시설은 대부분 다 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체적인 데이터를 측정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어떤 프로그램을 받을지 일정을 안내하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안전사고 대비이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벌어질 수 있는 안전 활동에 대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교육 실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험 전 이제 면담 및 건강 체크, 그래서 측정 장비를 통해서 체크를 하고 그리고 개인별, 그룹별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이제 제공받게 됩니다. 그래서 체크 후에 이제 건강 측정을 해서 전과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서 건강 증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산림치유 프로그램으로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6대 요법이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물론 6대 요법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6대 요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식물요법, 식물을 활용한 이제 건강 프로그램을 이야기하죠. 물요법, 식이요법, 기후요법, 정신요법, 운동요법이 6대 요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6대 요법의 이제 주요 활동들을 보면 이제 식물요법 하면 이제 식물 대표적인 피톤치드, 테르펜과 같은 이 건강한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고 산림의 공기를 이제 자유롭게 호흡함으로 해서 피톤치드 같은 성분을 흡수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으로는 이제 산림욕, 방향욕, 뭐 산책 등등 산림에서 다양한 이제 식물을 활용한 요법들을 실행 가능하죠. 물요법은 이제 뭐 대표적인 독일의 신부 크나이프 세바스찬 신부에 의해서 개발되어 있는 크나이프 수치료 요법이 있고요. 조욕, 냉온수욕, 뭐 온천욕 등 실내에서 물을 활용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의미합니다. 다음은 이제 기후요법인데요. 이제 주요 활동은 이제 숲속에서 일광욕, 아까 일광욕을 한번 설명했죠. 음이온 접촉, 우리가 계곡이 있다든가 물이 많은 또 식물에서는
음이온이 많이 발산을 하죠. 이것도 한번 설명했죠. 산림욕, 풍욕, 공기욕 이렇게 해서 기후를 활용한 이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이요법, 주요 활동을 보면 이제 건강식이요법, 그래서 산림에 있는 뭐 산나물이라든가 건강한 이제 그 식이요법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영양요법, 식약용 식물요법, 요리 강습, 식습관 이렇게 있죠. 우리가 이제 뭐 다도해서 차, 녹차, 보이차 다 식물에서 나오는 성분들이기 때문에 그 또한 이제 식이요법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운동요법이 있겠죠. 운동요법에는 이제 산림욕체죠. 우리가 넓은 뭐 데크라든가 포켓 공간이라고 해서 이제 산의 초입에 있는 넓은 공간에서 체조라든가 이런 요가라든가 하면서 활동할 수가 있겠죠. 지역요법 코스를 통해서 운동을 할 수가 있죠. 지역에는 다 경사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거리라고 해도 산림은 다양한 운동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요법이 그 일반 도로에서는 똑같은 길, 똑같은 평지를 걸으면 좀 재미가 없는데요. 산림은 이렇게 높낮이가 경사가 있음으로 해서 이렇게 딱 집중할 수 있고 운동의 재미가 더 있죠. 또 이렇게 뭐 항토길 같은 경우에는 맨발로 걸을 때 오감 중의 촉각을 활성화시키면서 이렇게 걷기를 할 수가 있는 이러한 운동요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신요법이 있습니다. 정신요법에 이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이제 산림 명상이죠. 그리고 사색 쉼터에서 자연을 느낀다든가 자연을 바라본다든가 책을 읽는다든가 하는 그런 정신요법도 가능하고요. 뭐 산림요가, 숲과 미술, 음악 등의 산림, 정신요법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보면 이제 주요 산림치유 프로그램 대상을 보면 이제 일반인 대상, 치매 환자 대상, 회복기 환우와 가족 대상, 청년 미취업자 대상, 우울증 대상, 그리고 감정 노동자 대상, 임산부 대상, 청소년 대상 이 외에도 다양한 이제 대상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운영 사례를 소개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울증 환자 대상이다. 활동 유형은 주 1회 5주간 진행한다. 그래서 제목은 숲으로 떠나는 마음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우울증 환자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큰 테마를 숲과 친해지기, 숲을 마음에 옮겨 담기, 숲에서 위로받기 이런 큰 주제 3가지를 정하고 거기에 이제 그 내부에 세부 프로그램을 정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이제 산림치유 지도사가 이제 개발을 해서 적용을 하고 또 효과 검증을 통해서 그 개발한 프로그램이 확실한 과학적 검증을 통해서 신뢰받을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실행해야 합니다. 네, 이번째 이제 운영 사례는 이제 일반인 대상의 힐링 숲이라는 주제로 개발된 프로그램인데 이 활동 유형은 1박 2일 숙박형으로 구성을 했고요. 역시 이제 3가지 테마로 건강, 트레킹, 밸런스, 테라피, 물화, 일체 이런 이제 3가지 주제를 정해서 거기에 맞는 건강 프로그램들 세부적인 것을 구성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운영 사례를 좀 세부적으로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좀 보게 되면 국립 대관령 치유의 숲의 이제 프로그램을 보면
대관령수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제목으로 해서 산림청 인증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상 이제 보면 그 목적이나 목표가 인지, 감성, 이제 행동이라는 큰 목표를 두고 가족과 일반인 대상으로 1회 20명 그리고 여름 시기에 이렇게 운영하고 시간은 2시간짜리 프로그램, 편안한 이제 복장 착용, 운동화, 매트를 준비하고 프로그램 구성을 보면 오리엔테이션에서부터 2시간의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프로그램의 기본 개요이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상세 프로그램이 있는데 상세 프로그램은 이번 시간에 다루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진 자료를 보면 정말 이제 별이 빛나는 이제 밤에 국립 대관령 치유예술에서 별밤의 여름철에 모여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을 합니다. 이 청사초롱은 요즘에 보기 드문데 이제 청사초롱을 이용하고 여기에 이제 다도나 또 숲의 식물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아주 이쁘고 아름다운 세트장을 만들고 요가 매트를 활용해서 하늘도 바라보고 스트레칭도 하고 명상도 하고 전문 산림치유 지도사의 안내를 받고 가족 단위, 일반인 단위 방문하셔서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국립 곡성치유예술의 프로그램 중에 아동의 집중력 향상을 위한 초록에 물드는 감성 꾸러기라는 이제 제목으로 이제 회기는 이제 2시간, 회기당 2시간, 총 10회기의 프로그램으로 역시 산림청 인증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초등학교 1회에서 3학년, 초등학교는 이제 3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저학년, 고학년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좀 저학년과 고학년 특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학년 프로그램, 고학년 프로그램 이렇게 나눠서 운영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육 인원은 이제 5에서 10명, 3에서 11월까지 이제 진행되고 회기당 2시간이고 회기 구성은 이렇게 이제 2시간씩 각 10번의 주제로 이렇게 운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초록에 물드는 이제 감성 꾸러기 프로그램 사진을 보면 뭐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도 이렇게 사진만 봐도 이렇게 행복해지잖아요. 그래서 아, 이런 프로그램 하겠구나는 이제 숲에서 놀이하는 프로그램, 비눗방울도 이렇게 날려보고 바위와 흙, 땅에 관찰하는 모습도 있고 요 산림치유 지도사께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놀이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립행성 숲체원의 산림치유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숲체원 중에는 이제 횡성과 장성이 치유의 숲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명은 이제 그날의 숲, 추억을 거닐다라는 주제로 해서 1박 2일 숙박형으로 역시 산림청 인증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주 목적은 이제 치매 예방을 위한 건강 증진 목적으로 해서 장노년층 55세 이상 대상으로 해서 1회 30명 정도로 봄에서 가을 시기에 그래서 교육 시간은 이제 1박 2일이니까 7.5시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표는 1일차, 2일차 운영되는 일정입니다. 그래서 1시에 모여서 6시까지 첫날 프로그램이 있고 둘째 날 9시에 모여서 11시 30분까지 프로그램 및 설문이 있습니다. 네.
그날의 숲 축을 거닐다 프로그램 운영 사진을 보면 네 여기 보면 인제 그 보호자가 있으시고 휠체어를 타신 어머니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인제 산림치유 지도사가 교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요런 인제 이게 압화되어 있는 인제 꽃입니다. 이게 압화된 꽃을 이용해서 붓에다 그 부채 여름에 부채에 인제 본인이 만든 압화꽃을 이용해서 아주 이쁜 부채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런 이제 지금 동작은 인제 서로 파트너를 맺고 아로마 활용한 마사지 같은 것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프로그램을 보기만 해도 한번 체험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드시지 않나요? 여러분도 이제 가까운 치유의 숲을 방문하셔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네. 이번에는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좋은 프로그램을 이제 산림치유 지도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을까? 네. 참가 대상자를 이제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별, 연령, 신체적, 물리적 특성이라든가 정서적, 심리적 특성, 그리고 어떤 목적의 프로그램을 요구하는지 요구를 조사를 하는 것이 참가 대상자를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인제 프로그램 목표 설정. 대상자를 인제 알았으니까 대상자의 그 맞춤형으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프로그램 효과 평가의 구체적인 지표를 인제 설정합니다. 심리적으로 그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신체적으로 목적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적합한 지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인제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인제 계획하는데 그 치유의 숲에 있는 이제 산림치유 자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사전에 조사를 통해서 치유 자원을 이제 선정하고 활동 장소를 선정하고 진행 방법을 이제 구체화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행한 후에 그다음에 그걸 평가해서 또 바르게 환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이제 산림치유 프로그램 이제 개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개발 단계에 보면 이제 반복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분석을 하고 설계를 하고 개발을 하고 실행을 하고 평가를 하고 이제 환류해서 다시 반영해서 그 대상별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준비합니다. 네. 그래서 인제 분석하는 과정에서 인제 요구 분석, 대상자 분석, 환경 분석이 있고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보면 수행 목표의 구체화, 평가 도구 설계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개발에서 보면 이제 교수 자료 초안 작성, 평가 인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가리키고자 하는 인제 그 자료를 시나리오까지 상세하게 만들어야지만이 그 누가 봐도 이렇게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매뉴얼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매뉴얼은 이제 손바닥에 쥐고 수시로 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요. 내가 만든 매뉴얼을 타 이제 산림치유 지도사가 보더라도 그대로 따라할 수 있을 만큼 상세하게 만드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 매뉴얼이죠. 그다음에 이제 실행을 하고 실행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피드백 평가를 받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환류해서 반영해서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 단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인제 그 마지막 부분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산림치유를 했더니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 효과가 있어야 또 신뢰를 갖고 더 이렇게 동기도 잘 생기고 또 적극적인 신뢰가 여러분의 심신의 건강 증진에 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산림치유 효과에 대한 이제 과학적 검증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산림치유는 이제 예방의학적 차원에서의 인제 산림치유를 인제 살펴보면 증가하는 만성 질환들로 인해서 인제 국민의 기대 수명과 건강 수면의 격차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제 기대 수면과 건강 수면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이 기대 수명은 우리가 보통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으로 해서 83점 인제 3 세입니다. 그리고 건강 수명은 73점 인제 1 세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이게 인제 노후가 되는 나이가 인제 73 세고요. 다시 말하면 73세 이후에서는 83 세까지 질병이 있는 인제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19년 기준으로 약 10 년이라는 10.2년 동안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삽니다. 이때 말년의 삶의 질이 굉장히 낮아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이제 노후를 맞이한다라는 것은 기대 수명과 건강 수면의 격차가 최대한 줄어야지만이 말년에 인제 그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방의학 차원에서의 인제 산림치유, 기대 수명이 인제 증가하고 인제 건강 수명이 인제 짧을수록 우리가 인제 발생되는 걸 보면 의료비가 당연히 증가할 거고요. 연금이 인제 의료비를 통해서 많이 나가고 다른 쪽으로 많이 쓰이게 되니까 연금이 고갈할 거고요. 노동 인력은 이제 감소하고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 비용이 증가 등 사회 문제가 이제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인제 곧 2026년에는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사회로 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서두에 언급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제 예방의학적의 필요성이 아주 심각할 정도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방의학적 차원의 이제 산림치유는 이제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면역력을 증강하는 이제 부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에 있어서 스트레스 완화, 면역력 증강 중요하죠. 대표적인 게 이제 진화 심리 이론 한번 언급을 했었죠. 산림이 이제 심리적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생리적인 안정을 가져온다고 주장했죠. 울리의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네. 예방의학의 차원에서 이제 산림치 보면 대부분의 이제 실험 연구는 도시 환경과 산림 환경이 이제 비교해서 생리적인 이제 지표의 변화를 이제 분석한 내용인데요. 도시 이제 대개 연구들을 보면 그 도시 환경에서는 지표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요. 그래서 산림 환경에서는 이제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지표 수치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거나 이렇게 향상되는 것을 인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산림 치유가 인체 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있는데요. 일본에서의 인제 연구에 보면 리청의 연구를 보면 산림 치유 인자인 피톤치드는 NK 세포, 자연 살해 세포라고 하죠. 면역 세포의 대표적이죠. 선천적인 이제 면역을 담당하는 혈액 속의 백혈구의 일종의 활성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이제 나타난 연구가 이제 발표가 되었고요. 또 그 외에 인제 국내 연구에서도 보면 회복기 유감암 환자 대상으로 해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실행한 결과 역시 NK 세포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는 이정희 2015년 연구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제 과학적 근거는 산림치유 예방의학적 차원의 활용 가능성을 증명하는, 규명하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산림치유를 하면 NK 세포가 증가해서 면역력이 증가된다.
이거는 이제 규명이 된 연구 결과입니다. 네. 앞서 예방의학적인 이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이제 살펴봤고요. 질환 치료를 위한 이제 산림치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산림이 지닌 이제 건강 증진 및 질병 치유 효능의 이제 과학적 규명을 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이 산림치유 효과를 이제 평가하기 이제 시작을 하였고요. 그래서 뭐 특정 질환이나 증상에 대한 개선 효과들을 이제 평가하는 연구들이 이제 발표되고 있고 진행되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질병 치유를 위한 산림치유 연구에서 이제 고혈압의 증상에 대한 부분인데요. 흔히 이제 생활 습관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보고 최근 20대부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폭넓은 연령대까지 광범위한 이제 증상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보고되고 있고요. 산림치유 효과 평가에 있어 대표적인 평가가 혈압이 강화된다라는 아주 좋은 혈압을 낮추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가 이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룹이 이제 고혈압 증상군의 산림치유 이후에 혈압이 낮아진다라는 연구 2015년 이정희 보고에 나타나 있습니다. 네. 이제 혈관계 활동은 스트레스와 밀접한 또 관련이 있죠. 그래서 약물 치료 중인 경계성 고혈압 환자에게 자가 이제 혈압 관리 프로그램을 포함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감소하는 연구 결과를 이제 도출했고 이제 결과적으로 혈압을 낮춤으로써 증상 개선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결과를 보고되었습니다. 네.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제 보고되고 있는데요. 내분비계와 면역계 등 인체 생리 기능에 이제 폭넓게 영향을 주는 게 이제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 이제 코티졸은 스트레스 반응이 민감하게 반응할 때 만성 스트레스에 이제 경우에 코티솔이 이제 과다하게 분비될 수 있습니다. 이 코티솔 분비와 이제 면역 지표는 역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일반 성인 대상으로 활동에 따라 스트레스 회복 효과에 비교한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 산림치유 프로그램, 산림욕과 에어로빅 활동보다 스트레스 저항력에 효과적인 활동이 입증된 연구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환경성 질환인데요. 질병과 이제 원인 물질 간의 인과관계 규명이 쉽지 않고 비특이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합의학적인 이제 접근이 이제 필요합니다. 이 알레르기 질환의 유병률과 이제 소아 환경성 질환의 환자들의 사회 경제적인 비용이 이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국립산림과학원은 이제 소아환경 질환자를 위한 이제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아환경성 질환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진행 지침서를 이제 제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 내용을 보면 소아 아토피와 천식 등 소아환경성 이제 그 질환자를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이제 체험 전후에 아토피 중등도 검사에서 5.4점 이제 감소했고 폐기능 검사에서 4.7% 증가해서 산림치유 활동을 통해서 소아 아토피와 천식이 완화됨을 이제 알 수 있는 연구 결과를 2013년 유영 등에 의해서 발표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또한 최근 불면증이 있는 갱년기 여성 대상으로 해서 산림치유 프로그램 실행한 결과 대상자의 이제 불면증이 개선되었다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산림치유 인제가 갱년기 불면증 환자의 코티솔 분비를 이제 감소시켜 수면의 질을 개선했다고
했다라는 객관적인 이제 증명 보고가 발표되었습니다. 네. 산림치유 효과 이제 살펴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아주 대표적인 효과들을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산림치유 효과의 이제 인지 능력 향상 효과입니다. 숲길에서 사고력과 이해력을 이제 길러줍니다. 숲길 2km를 30분간 걸은 결과 긴장, 우울, 분노, 피로, 혼란 등 부정적인 감정이 이제 감소하였고, 그리고 지식을 이제 획득하고 사용하는 인지 능력이 향상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도시, 일상, 숲에서 인지 능력은 올라가고 부정적인 기분 상태는 내려가는 그런 긍정적인 결과가 있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또 인지 능력 향상 효과에 있어서 이제 건강한 이제 자극으로 치매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실행 후 인지 기능, 하세가와 치매 척도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세가와 치매 이제 척도에서 전후 이렇게 호전된 것을 볼 수 있고요. 기호 읽기 검사 측정에서 이렇게 전후 속도가 빨라진 것을 볼 수 있어서 긍정적인 개선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산림치유 효과 이제 대표적인 효과 중에 건강 증진 효과가 있습니다. 중년의 이제 혈압과 숲을 이제 다스리는 이제 그 숲으로 이제 혈압을 다스리는 효과가 있는데요. 약물 치료 중에 이제 경계성 고혈압 환자에게 자가 혈압 관리 프로그램을 포함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혈압이 조절되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 수축기 그리고 이완기 혈압은 낮아지고 삶의 질은 유의미하게 높아진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 건강 증진 효과 중에 암 환자의 이제 중요한 면역력을 이제 향상시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유감암 이제 수술 후 회복기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숲에서 자유활동과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한 결과 유방암 수술 후 회복기 환자 대상입니다. 삶의 질과 면역력이 높아지고 산림치유 프로그램 그룹의 효과를 이제 검증하였는데요. 삶의 질에서 숲 체류는 4.2 정도 증가했는데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숲에서 프로그램을 했을 때는 28.8 굉장한 변화가 있죠. 면역력은 숲체류, 단순 숲체류는 이제 차익이 126이었는데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했을 때 상당히 비율적으로 높은 변화가 있는 그 면역력 향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증진 효과, 숲속 운동, 효과적인 성인병 예방에 이제 비결이 될 수가 있는데요. 중년 여성 대상으로 숲과 실내에서 10주간 동일한 강도로 그 운동을 실행한 결과 숲에서 운동한 집단에서 혈관 질환 등 성인병을 일으키는 중성 지방이 이제 감소됐고 노화를 억제하는 황산화 효소가 이제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내 운동, 이제 숲내 운동 변화를 봤을 때 실내 운동에서도 중성 지방은 감소되었고 숲내 운동에서도 중성 지방이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항산화 효소에서 그 실내 운동에서도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숨내 운동에서도 증가되는데 조금 더 증가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건강증진 효과, 아이들을 괴롭히는 환경질환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아천식과 소아아토피 피부, 이제 환아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산림추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기관지 내의 염증과 아토피 발진이 이제 나아짐을 이제 확인하는 연구였는데요. 그래서 폐 기능도 향상이 되고 호기산화 질소는 이제 감소하고, 그리고 아토피 평가 지수가 이제 감소하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을 확인하는 연구였습니다. 네. 산림치유 효과, 이제 대표적인 효과 중에 정서 안정 효과입니다. 산림치유로 스트레스와 우울의 무게를 이제 덜어주고, 어떤 이제 실험을 했냐면, 가벼운 이제 우울증을 겪는 이제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이제 실시한 결과, 이제 우울감과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을 감소하고 삶의 질이 높아졌음을 이제 확인하는 이제 결과가 돌출이 됐습니다. 우울감은 이제 5.3점으로 감소가 됐고, 삶의 질은 5.3점 이제 증가가 됐고,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은 감소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유의미한 연구 결과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정서 안정 효과, 숲태교로 이제 소중한 아이와 행복을 교감한다라는 숲태교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인데요. 경험한 이제 임신 12주에서 30주 이하인 임산부의 정서가 안정되었으며, 모성 정체성이 이제 증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였습니다. 정서 평가가 이제 증가되고, 모성 정체성이 이제 증가되는 그 숲태교의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네, 정서 안정 효과, 숲에서 아이의 자존감과 자기 통제력이 이제 증가되는 연구인데요. 학교 폭력 피해 청소년들에게 자존감 향상을 목적으로 4박 5일간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자아 존중감이 증가하고 우울감과 불안감이 이제 감소하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 결과가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였습니다. 네. 자아 안정 효과 역시 의사소통 능력과 직접 수준이 낮은 지적 장애 아동 이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매주 21시간씩 8개월간 숲 체험 활동을 실시한 결과 이제 부적응 행동이 감소하고 자기 통제력과 마음의 평정을 찾는 힘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적 장애 학생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음을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정서 안정 효과, 극복 어려운 외상 후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낮춰주는 이제 결과인데요. 외상 후 이제 스트레스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소방 공무원 대상들,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국민들의 건강과 또 재난 상황에 항상 우선순위로 달려가시는 이제 소방 공무원분들, 우리가 만나면 항상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제 외상 후 이제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소방 공무원 대상으로 산림추를 통해서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을 이제 실시한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지수가 많이 감소하고 부정적인 감정도 줄어 기분 상태가 개선된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기분 상태가 긴장, 피로, 분노, 혼돈, 우울이 감소하고 긍정적인 활력은 이제 증가한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서 안정 효과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 감정 노동으로 상처를 받은 이제 마음 치료에서
민원 담당하는 이제 직원분들도 이제 직무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산림치유 힐링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한 결과 이게 신체 증상이 이제 가장 크게 이제 개선이 되었고요. 우울과 분노, 근무에 관련된 이제 증상들도 모두 개선되었음을 확인하는 아주 긍정적인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우울 증상이 전과 후 감소했고, 신체 증상도 감소, 분노 증상 감소, 이제 근무 관련 증상들도 감소해서 전체적으로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장시간 청취해 주셔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떠세요? 산림치유의 기본 개념에서부터 산림치유 자원, 치유의 수, 산림치유 인자, 또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하는지, 또 산림치유를 누가 운영하는지, 산림치유 지도사, 또 산림치유를 통해서 어떤 효과가 이제 검증이 되었는지까지 해서 이제 쭉 산림치유의 기본 개관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산림치유에 대해서 이제 산림치유가 이렇구나, 기본적인 이제 개념을 이해했으리라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산림치유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깊게 아시려면 서울사이버대 산림치유학 교과목을 신청하셔서 전체 한 학기 강의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오늘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